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2,6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까지 또 1,358.7원을 뚫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수급 화면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 그래도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기간 안에 강하게 못 올라올 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전기전자 다른 종목분들이 지금 커버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히 지속이 되나 종목을 잘 고르게 되면 저는 굉장히 또 좋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현재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그러한 투자 전략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 수급 파이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종목을 잘 골라서 조금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방산 관련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넥센타이어와 백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 TYM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엔솔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JYP 엔터테인먼트와 컴투스가 만났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JYP는 또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고 그렇죠. 엔터 관련주 중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밝아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컴투스는 신작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신작에 대한 혹은 새로운 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업. 하지만 이제 뭐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어떠한 고민을 할 거냐면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위치적으로 낮은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섹터는 다르지만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기업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JYP 엔터는 당연히 엔터 4사 중에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신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이 기대를 여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서트 재개와 또 트와이스 앨범 출시를 한 JYP 엔터냐, 아니면 신작 크로니클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컴투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좀 P2E 게임에 대한 열기가 다소 식었는데 컴투스는 지금 신작 크로니클 어떨까요? 일단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JYP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JYP를 안 좋아서 선택을 안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좋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사실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위치라서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JYP 엔터보다는 컴투스를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 JYP 엔터가 수급이 약하다, 실적이 안 좋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나올지를 모르고 지금 시장에 임하다 보니까, 깊게 나올 때, 그러니까 조정이 깊게 나올 때 주가의 위치가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고 대신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사실 이 서머너즈 크로니클 콘솔 게임 한국판은요,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 콘솔 게임이 아직까지는 PC 게임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라면 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이 굉장히 강하지만 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보다는 여전히 콘솔 게임이 굉장히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너즈 크로니클 글로벌 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부진했던 모습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부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JYP 엔터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사실 그들의 문제와 조금은 거리가 먼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의 흥행 성과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저는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컴투스를 포함한 게임주들도 대신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는 신규 매수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쵸. 자리이기 때문에 컴투스는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러면 컴투스의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컴투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고 그동안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근 8월 달에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결국 이제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신작의 흥행도를 보면서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이 심리를 가진 자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손절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 대신에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1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1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넘어갈 때 만약에 이 서머너즈 크로니클의 글로벌판 콘솔 게임이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뉴스를 달면서 올라오게 되면 저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올리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0만 원을 드리지만 10만 원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11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컴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 10만 원 돌파 시에는 11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GS 리테일과 롯데쇼핑이 만났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또 소비, 유통 그렇죠.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S 리테일 하면 아무래도 편의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우리나라 편의점 중에서 양대 산맥으로 꼽힐 수 있는 그쵸. GS25가 있고 네. 롯데쇼핑은 너무 많은 판매 창구가 있어요. 그쵸. 일단 백화점과 아울렛 또 그리고 그쵸. 홈쇼핑도 있고요. 하이마트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관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는 와중에 어떤 걸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소비 유통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GS 리테일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관심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는 것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대한 성과 혹은 성장 여기서 더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각 사업부에서의 성과가 좋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좀 뽑으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GS 리테일, 롯데쇼핑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롯데쇼핑을 꼽아주셨는데요. 유통의 집합체 빼놓을 수가 그쵸. 없겠죠. 또 근데 3년 만에 네.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롯데쇼핑을 고르기까지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라 하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히스토리 혹은 이제 연역 혹은 성과들을 놓고 봤을 때는 롯데쇼핑이 당연히 좀 앞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 흐름을 놓고 봤을 때 GS 리테일에 대한 주가의 상승세와 수급 강도가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편의점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S 리테일도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 롯데쇼핑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롯데쇼핑하면 롯데백화점과 롯데 아울렛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갑이 조금 가벼워지면 네. 백화점에서 이제 소비를 하셨던 분들이 아울렛으로 좀 많이 넘어가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은 계속 소비가 좋지만 아울렛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한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트도 사실 이제 마트 3사 중에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제 매출의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사업부가 지금 골고루 회복 혹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컬처웍스. 그러니까 사업부 이름은 굉장히 멋있는데요. 일단 영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올해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지금 이 개봉작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롯데쇼핑에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연간 순이익 턴어라운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쇼핑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탄탄한 믿음이 보이는 롯데쇼핑인데요. 그럼 롯데쇼핑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 음봉이 나왔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12만 원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더 밀리게 된다면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롯데쇼핑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습니다. 건설 관련주로 네옴시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네. 일단 결국 시장에는 뉴스가 가장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을 때 뉴스가 나오는 섹터와 뉴스가 나오는 기업에 당연히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뉴스 중에 투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뉴스라면 저는 네옴시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네옴시트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쯤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 인사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네.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실질적으로 수주가 안 되더라도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관련주들이 한번 이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도화 엔지니어링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까지 네옴시티 수주전을 밀어주고 있는 와중에도 하반기까지 추이를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9,000원. 즉 최근에 이 시세가 무너지는 가격,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저는 지켜주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2,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이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